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을 장마라고 해서 여름 또 끝자락에 또 장마가 또 왔습니다. 가을 장마라서 비가 이제 촉촉하게 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주식시장은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그때까지 좀 뭐 이것저것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손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회복 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수익들이 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한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8월 달도 이제 거의 다 갔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9월 달 이제 들어가는데, 9월 달에 이제 또 이제 9월 위기설 또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추석 명절 앞두고 개미들 뭐 이렇게 또 불안해 하시는데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 뭐 위기설이라고 하는데, 위기설이 또 퍼졌을 때 또 실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너무 새겨듣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만 뚜벅뚜벅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은 그 여기 제목에 써놨지만 이제 소형주 그리고 테마주들 위주로 공략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대형주 안 가죠. 그리고 원래 요즘에 개인들이 대형주를 잘 안 하십니다. 물론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가치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테마주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가치주나 이런 것도 요즘에 제대로 가지를 못하니까 심심하시니까 테마주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형주, 테마주를 공략할 때 위주로 공략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수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다 소형주예요. 중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흐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거 뭐 잠깐만 체크할게요.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0.6%, 나스닥은 0.8%, 둘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뭐 8월 달에 좀 떨어지다가 8월 말쯤 되니까 하락이 멈추고, 이걸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다가 마는 거죠. 멈춰서. 그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0.3% 올랐는데 거의 등락이 없어요. 그리고 캔들도 작죠. 변동성도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쪽은 코스피인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캔들도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쪽은 말 그대로 뭐예요? 코스피 쪽은 그냥 재미없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할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질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어떻게 마감을 했냐면 플러스 0.75%. 근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죠. 크게 늘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늘어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무튼 뭐 좀 늘어납니다. 그죠?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수급이 좋다. 그리고 시세 뭐 호재나 이런 게 이벤트가 생기면 잘 반영을 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 7월달에 여기 보시면 잠깐 올랐다 떨어졌던 여기 흔적이 있죠. 여기에서 별로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7월달에 코스닥을 이렇게 급등시켰던 종목들은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였죠. 2차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 즉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VM, 뭐 LNF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 종목들 지금 다 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 뭐 방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과 코스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낫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때 저항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굳이 매일매일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코스피 쪽에, 코스닥 쪽보다 코스피 쪽에 뭐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뭐 특정 대형주가 막 열심히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열심히 떨어진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뭐 기관 내에서도 누가 뭐 사고 파는지를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가 재미가 없죠. 거래량도 확 줄었고.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 기관 이거를 별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뭔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보면 저도 요즘에 얘기 별로 안 하죠. 할 말이 없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할 말이 없고, 코스닥은 뭐 여기 원래 설명이 안 되는 쪽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국인 기관 이거보다는 그냥 개별주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환율이죠. 환율.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8월달 들어서 계속 올라오다가 한풀 꺾였죠. 그리고 조용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퉁에도 덜 나오고. 네, 환율이 안정세니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안정세고요. 이 환율이 다시 이제 또 움직이면 또 체크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엔화나 이런 거는 다음에 오늘 급한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황 쪽은 뭐 이걸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쪽은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오늘도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제 그 한번 볼까요? 개별주 테마주, 그러니까 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공략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뭐 쓰지 않고 간단하니까 그냥 얘기를 해드리죠. 뭐냐면 장점부터 얘기하면은 소형주하고 테마주는 대형주나 중대형주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빠르죠.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어쨌든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재밌어요. 변동성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크면 뭔가 빨리빨리 결정이 나고 재밌습니다.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저기 이렇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장. 큰 시장에 뭐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는데 큰 시장 가면은 막 시끌벅적하죠. 거기 조용할 날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데처럼 이제 외롭지가 않죠.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아니 저기 어떻게 가지? 저 어떻게 저기서 올라가지? 끝난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저거 제가 최근에 어제까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신용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저기 올라갈 수 있지? 신기하네. 어제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모나미, 뭐 코리아나, 태양금속 같은 거. 예, 신용이 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있어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딱 개시하자마자 개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끝났다. 이제 오염수 방류했으니까 이 테마주 끝났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때보다 더 많이 가죠. 쭉쭉 올라가죠.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기 올라가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테마주의 장점은 재밌어요. 논리대로 상식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한테는 이제 스트레스인데 누군가한테는 참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이제 눈치가 없는 분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단점이 눈치가 없다.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은 뭐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 맨날 그분 사시는 집에 무슨 뭘 바꿔놔도 모르는 분들, 눈치가 없어서 뭐 소파를 바꿔놔도 모르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은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너무 빨라서 뭐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대신에 이거를 또 즐기면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긴 한데, 이게 약간 재미가 들리면요 중독성이 있어요.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맨날 그냥 대형주 내팽겨치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만 하시다가 이제 잘못되시는 분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중독성이 있습니다. 대형주나 이쪽은 중독성은 없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가니까, 그죠?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중독성이 있고, 근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나죠. 빨리빨리 나고 재미있고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근데 이제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손실 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왜 손실이 나냐면 그냥 과욕을 부려서, 과욕, 욕심을 많이 부려서
털리죠. 손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형주에 하듯이 비용 조절하면서, 그죠? 그러면 참 좋은데 수익이 나면 좀 분할 매도하고, 매수할 때 한두 번, 두세 번이라도 분할 매수하고, 귀찮으면 한 번에 다 사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팔 때는, 매도할 때는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수익 내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본인은 10%짜리 수익만 나도 너무너무 좋겠대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10%짜리 이상 되는 수익도 이제 올게 못 내보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이제 10% 20% 막 급등하잖아요. 그거 안 팝니다. 거기서 물량을 좀 줄여라, 뭐 절반 매도하라고 매도세 나가잖아요. 그러면 10%만 수익 나도 막 5%만 나도 좋다고 하는 분들이 20% 30%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버텨요. 왜 안 팔까요? 더 먹으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막 찔려하지 마세요. 상당수가 거의 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돈을 내고 회원가입 하셨으니까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시는 거는 맞죠. 근데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그게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면 전문가가 뭐하러 절반 매도 사야 되겠습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챙겨드리려고 매도 사인을 내면 안 팔고 있다가 막 끌려 내려와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량 매도 하라 그랬는데 안 팔아가지고 끌려 내려와서 막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게 뭐예요? 욕심을 부리신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도 안 팔고 손실이 났는데 이건 저가 매수야 그래서 욕심내면서 더 사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 갖고 이제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요거 단점 때문에 눈치가 좀 있어야 되고, 너무 빨라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거. 요거는 전문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눈치 없으면 눈치 빠른 전문가 고용하면 되고, 그게 회원가입이지만 그거 고용하면 돼요. 너무 빨라서 이렇게 뭐 패턴도 잘 모르겠고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뉴스 찾아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럼 전문가 고용하시면 돼요.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가 종목 골고루 주거든요. 전문가들은 몰빵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 알아서 식당에 있는 영양사처럼 골고루 추천해요. 그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제 영양가 있게 잘 수익 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과욕을 부릴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전문가가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중 한 종목이 너무 많이 싫지 마셔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자, 매도 사인 나오면 이렇게 잘 파세요라고 신규 회원 가입할 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 본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셔가지고 잘 안 되죠.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팔고 한꺼번에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나 소형주, 테마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요거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 문제를 처리를 하셔야 수익이 고르게 나요. 아무리 좋은 전문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수익 못 내요. 왜? 욕심냈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는요, 세력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세력하고의 싸움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맞아, 그거 그게 교만이죠. 그거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내 자신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여기서 팔까 저기서 팔까,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 욕심, 내 오만한 생각, 지수는 무조건 폭락할 거야, 아니야 폭등할 거야, 여기 꼭지다, 바닥이다, 요거 있죠. 요거랑 싸우는 거예요. 요거랑.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수익이 나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증권사 직원일 수도 있고 지점장일 수도 있고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컨트롤 해줘야 돼요. 대부분은 수익이 잘 안 나서 회원가입하시죠. 맞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래요.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물론 우리 방 추천주를 여러분들이 사시고 뭐 저희 방 말고도 다른 전문가 다 회원가입 해보신 적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 시황을 듣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공략을 하시죠.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잘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더 수익을 더 내려고 해요. 더. 나보다 전문가가 자기보다 고수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보다 더 큰 수익을 내려고 더 싸게, 더 비싸게 팔려고 막 아둥바둥 하세요. 그럼 수익이 날까요? 잘 안 나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잘 안 돼가지고 회원가입했는데 들어와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거든요. 잘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의 싸움이에요. 내 욕심과 내 생각.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수익이 나요. 그래서 혼자 해서 잘 안 되신다. 그건 뭐냐면 그 두 가지를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제 라이브 나중에 저희 방 라이브 회원 가입하시면 알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은근히 해요. 기법 강의나 뭐 시황 얘기도 디테일하게 하고 종목 구성도 디테일하게 하지만 실제로 좋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 돌려서 얘기하면 잔소리죠. 추천해놓고 딱 알아요. 이거 회원들이 많이 사겠다 싶은 거 있거든요. 네. 많이 사시면 큰일 납니다. 신용비에서 몰빵하다 걸리시면 아시죠?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팔아야 되는 매도 사인 냈는데 회원들이 안 팔고 버티는 자리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막 잔소리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갔는데 안 팔아가지고 다 끌려 내려와서 되게 힘들어했다고. 근데 차트가 똑같이 생겼네?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줘요. 회원들이 많이 못해서 팔아요. 그게 전문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거든요. 회원들 욕심 안 내게, 또는 이제 너무 이제 막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또 용기도 드려야 되고, 욕심 내면 그러지 말라고 막 잔소리도 해야 되고, 안 사고 막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 빨리 사라고 재촉도 해야 되고,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빨리 팔으라고 또 닥달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죠? 날이 좋을 때도 있고 구줄 때도 있듯이 그냥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면 꼭 우리 방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편안하게 내시고, 저랑 저보다 다른 사람이랑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 방에라도 들어가서 잘 따라하세요. 대신에 들어가실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세요. 내가 저 사람 말하는 대로 100%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수익이 납니다. 진짜로. 근데 본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넣잖아요? 그럼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기타나 뭐 사진 같은 게 취미거든요. 기타 안 친 지 한참 되긴 했는데, 잘 모르면 고수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전 실제로 그렇게 했고, 아파서 병원 가죠? 그러면 병원 갈 때 이제 돌팔이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가야지 또 치료를 잘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좋은 병원과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가요. 그리고 가서 그분이 맞다라고 생각 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약 먹으라고 약 먹고 일찍 자라고 하면 일찍 자고, 나가서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옛날엔 저도 안 그랬어요. 저도 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주식하면서 많이 고친 거예요. 주식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힘들어 봤겠죠. 하자마자 뭐 잘했겠어요? 저도? 아니에요. 얻어 터지고 맨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가 수도 없이 얻어 터지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고수 앞에서는 내가 힘들어서 고수한테 뭔가 도움을 청했으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방송은 무방이지만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니 빨리 종목 얘기나 하지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이게 밑에 깔려 있어야 테마주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누가 해주었어요? 일반 유튜브나 이런 거 들으면 맨날 종목 얘기밖에 안 하죠? 저도 종목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 수익이 잘 날 수 있고, 그 수익이 난 걸 잘 챙기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사자마자 맨날 손실만 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수익도 나잖아요, 그죠? 수익도 나는데 그걸 보통 못 챙기더라고요. 왜? 욕심내다가 사야 되는데 못 사실 때 있죠? 겁먹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안 사서, 안 팔아서잖아요. 안 살 때는 무서워서. 욕심이 났으면 샀겠죠. 무서우니까 안 산 거고. 안 팔았을 때는 욕심이 났으니까 안 판 거죠. 무서워서 못 파는 경우는 없잖아요. 욕심 때문에 안 판 거죠.
조금 더 먹으려고. 제가 요즘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살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마저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의 싸움은 욕심과 내 생각이랑 싸우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세요. 종목으로도 들어가시고 어느 방이로도 좀 들어가세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그 문자방 가입하신다고 밤에 신청해놨더라고요. 근데 신청해놨는데 입금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회원가입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워 죽겠는 게 좀 들어오시지. 왜냐면 오늘 아침에 추천주가 코이버였거든요. 자, 이제부터 테마주 얘기 쭉 해드릴게요. 코이버가 그 양자 컴퓨터 수혜주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공략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방에서 추천 나왔거든요. 오늘 요거는 이제 문자반도 나가고 라이브도 나가고 저기 어디야 단톡방, 새로 만든 단톡방도 같이 나갔어요. 오늘 오늘 센 거 하나 추천하려고. 코이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샀거든요. 아까 상한가 갔다가 나왔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들어오시지. 밤새 고민하셨나 보더라고. 회원가입 신청을 했는데 입금을 안 하셨더라고. 요즘에 바로바로 수익 납니다. 아침에 내가 이걸 저희는 동시호가에서 추천하거든요. 동시호가가 뭔지 아시죠? 8시 40분부터 9시 사이 20분. 그때는 이제 가격을 모르잖아요.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저희는 8시 한 50분쯤에 매도 사인을 많이 내요. 왜냐하면 회원들 중에 직장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9시부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종목 추천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9시에 시초가 확인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추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을 딱 보고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러면 회원들이 불편하니까 9시부터 막 전화 받고 뭐 어디 회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추천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은 이제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동시호가 제가 추천할 때는 한 플러스 3%였어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플러스 8%까지 이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회원들은 삽니다.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전날 시간에서 5% 상승만 있고 시간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5% 정도는 떠서 출발하는 게 맞는데 약간 더 떠서 출발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샀어요. 그래서 사서 오늘 급등할 때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았어요. 9,000원 전후에서 싹 팔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제 20% 정도 나는 거죠. 시초가 대비 따지면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맨날 바닥에서 그냥 저 밑에 있는 거 사는 거 같죠? 아니에요. 뜨는 것도 산다니까. 제가 원래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던 전문가예요. 이런 거 눈 감고 해요. 맨날 그냥 뭐 이런 데서만 사는 거 같죠? 맞긴 맞는데 떠 있는 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던 전문가입니다. 초창기인데 자신도 있었고. 근데 아침에 여성이 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종목 추천 받았는데 그게 아침에 8% 떴는데 사실 수 있겠어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 사죠. 전문가도 똑같아요. 회원들한테 대한 신뢰가 없으면 추천 안 합니다. 야 이거 아침에 회원들 사겠냐 이거? 욕만 얻어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추천 안 하고 회원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신뢰가 없으면 아이고 또 저거 아침에 뜬 거 샀다가 또 끌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안 사요.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서로 추천도 안 하고 안 산다니까. 근데 이 신뢰가 있으니까 추천하고 회원들이 사는 거예요 진짜로. 상한가 같죠? 이게 오늘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어요. 상한가 갔다가 풀리길래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대량거래 터졌죠. 이게 대량거래 터질 게 뻔했기 때문에 다 팔았거든요. 아침에 거래량 요만큼 나올 때 그랬어요. 이거 대량거래 터질 거라고 오늘.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싹 파는 게 잘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안 팔고 냅뒀으면 수익은 얼마 안 남았을 거고 윗골이 길게 달고 정고점 찍고 대량거래 터졌으니까 상장 주식수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터졌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양자 컴퓨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오늘 재밌는 게 이게 두 갈래로 나눠졌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보여드릴게요. 테마주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나 중대형주는 안 가고요. 소형주 테마주 위주로만 가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면
이제 그 낮에 이거 설명 많이 했던 건데 문자관에도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왜 그냥 다 팔아버렸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초전도체 후발주자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초전도체 후발주자로. 잠깐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제 초전도체 후발주자로 움직였었는데 8월 8일날 그죠? 살짝 들었다 놓고 다시 가요. 지난주부터 상한가 치면서 가는데 원래 우두머리는 우리로예요. 우리로라는 종목이 상한가 나왔었고 금요일까지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주의 단기과열 이거에 걸려버렸어요.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쉬겠죠. 우리로가 어제 이제 단기과열 딱 걸려버리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어제 상한가 누가 갔냐면 엑스게이트라는 게 상한가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다음에 대장인 거예요. 상한가 2개 나오고 자 걸려버렸어요. 전고점 찍었고요.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갔어요. 거래도 터졌고 이것도 오늘 끝나겠죠. 실제로 여기 이름 앞에 투자 주의 붙어 있고 종목 이름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대장주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코이버로. 코이버가 상한가나 나오고 3일 동안 눌러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훅 다 눌러놨기 때문에 거래 없이 꾹 눌러놨기 때문에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다시 감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신용이 늘어나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자, 뭐였죠? 코리아나 신용이 급증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고 모나미도 밑에 검은색 선 보시면 돼요. 신용이 급증하면서 주가를 올렸고 태양금속도 그랬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뭐 추천했냐면 코이버를 추천했는데 코이버 신용 보세요. 신용이 솟구치죠. 어제하고 엊그제. 네, 보고 있다가 이거 추천한 거예요. 제가 저녁 방송 때 기법 강의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문자관 회원들 들으라고 겸사겸사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문자관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저녁 방송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법 강의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용이 급증해 있죠? 아침에 들어가서 바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대장은 코이버였어요. 코이버. 이거 다음에 이제 뭐 아이윈 플러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11%로 끝난 것도 있고 KCS 들었다 놨고. 근데 이제 코이버 다음으로 셌던 게 PPI예요. PPI가 이것도 21%까지 급등했다 내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코이버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져서 거의 이제 끝난 걸로 보여요. 네. 후발주자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라서 뭐 충분히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세력이 다시 신용을 더 집어넣으면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신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늘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이 올라가요. 네. 정확하게 짚어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왜 갔냐면 이게 재밌어요. 자꾸 뭘 갖고 와요, 세력들이. 뭐냐면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양자 컴퓨터 활용 새 양자 상태 삼각 격자 구조 물질서 첫 발견했다. 말이 어렵죠?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물리 전공이 아니라서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삼각 격자 구조를 가진 자석 물질에서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아무튼 이랬대요. 네. 이게 뭔지는 저도 설명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물리 전공이 아니라 네. 그렇대요. 네. 그걸로 그냥 또 오늘 상한가를 날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쪽은 이제 다 꼬리 달면서 끝났죠. 꼬리 달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상한가에 간 게 있어요. 누구?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이 급등하면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금융 이런 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우두머리는 한국정보인증이죠. 보안. 그러니까 이제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양자통신, 아마 양자암호통신인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게 파생이 돼가지고 한국정보인증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어때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툭 상한가 튀어나왔죠. 네. 돈이 이쪽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으로 양자암호 통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또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코이버하고 PPI랑 차이점이 뭐냐면, 코이버는 자 살짝 이제 상한가 들어와서 들었다 놓고 또 뽑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PPI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KCS도 마찬가지고, X게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었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한번 뽑았다가 살짝 누르고 또 간 거잖아요. 근데 한국 정보인증은 뭐예요? 새 거예요. 그냥 뽑은 거예요. 돈이 이쪽으로 또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맥신 관련주 이거 끝난 건 아닌데, 맥신은 신용만이 걸려있어서 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Q샘 상한가 나왔거든요. 밑에서 크게 거래 터진 게 없죠. 네. 새 거예요, 새 거. 이거하고 이제 센즈랩이라고 해서 센즈랩. 그냥 상장하고 나서 그냥 하는 일 없이 신저가만 계속 내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돈 들어와서 확 올려놨어요. 요즘에 아 이거 테마주 가겠다라고 테마주 간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늦어요 요즘에. 아까 이렇게 소형주하고 테마주 할 때 장단점 중에 단점이 뭐라고요? 개인들이 수익 못 내는 이유가 늦어요. 이미 뉴스 나왔을 때 늦었어요. 네. 우리 방에서 코이버 딱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경험이 많아야 돼요. 눈치도 있어야 되고. 사이버원 요것도 오늘 같은 저걸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 최근에 특별하게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데서 또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데서 거기서 상한가가 튀어나왔어요. 똑같은 양자 뭐 통신, 양자 컴퓨터 그쪽인데 약간 보안 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거 마음 AI 이런 거는 오픈 AI라고 아시죠? 챗 GPT 만드는 회사.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2배 빠른 무슨 기업용 챗 GPT를 출시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요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건 양자 컴퓨터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호재가 나오니까 상한가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 마음 AI 여기에 무슨 삼성하고 현대에서 뭐 방문했다면서요? 여기 본사에. 근데 그런 뉴스 나오니까 뽑는 거예요. 여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매물대가 있거나 말거나 상한가 가잖아요. 아유 그 재료가 좋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따지실 수 있는데, 아니 지난달하고 지지난달하고 3개월 전 4개월 전 그때는 뭐 좋은 재료 안 나왔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나와도 그런 기막힌 호재가 나와도 상한가는커녕 10% 급등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한가를 가더라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재가 나오면 그게 먹혀요.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거에. 그렇죠? 네. 그리고 가니까 뭐 셀바스 AI 막 떨어지다가 우리도 이 기회에 올라갈까? 11% 급등했죠. 그 다음에 스맥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16% 급등. 이거 로봇도 되고 이런 게 움직이잖아요. 바이브 컴퍼니 밑에서 누르고 있다가 9%.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지금 움직여요. 신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는 것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죠. 한 가지만 더. 그 대통령이 그 뭐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그거 말고 뭐냐면 그것도 얘기합시다.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세력이 팔아먹었다라기보다 뭔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하고 더 좋게 끝난 건 홈비는 19% 여기도 거래가 좀 있고요. 단순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캐리소프트 여기는 거래가 별로 없죠. 뭐 그렇다고 이거 캐리소프트 들고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가장 화이팅이 넘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쌈지엔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것도 계속 하는 일 없이 신저가 나다가 살짝 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 같긴 해요. 네.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움직이잖아요. 저출산. 그리고 뭐 기사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교육부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침을 발표했답니다.
그냥 지침을 발표했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 뭐가 급등해요? 교육주들이 막 급등했거든요. 상한가 풀린 게 조금 아깝긴 한데 애니농률이 이제 저번에 왜 킬러 문항 뭐 없앤다 그래갖고 급등했다가 킬러 문항 그 강의 많이 한 학원들 세무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또 막 떨어졌죠. 여기는 이제 2차전지 그 왼수 같은 2차전지 그때 막 과하게 급등하는 바람에 여기서 상처받아서 투매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을 영 못 쓰고 있다가 솔직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가 그렇게 센 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도 하나 있으면 갖다가 붙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한가 나왔었어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려서 22%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비상교육 진짜 너무 많이 빠졌죠. 네, 비참할 정도. 그만큼 개인들이 이번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뺐다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늘 아까 상한가 갔었어요. 상한가 들어갔다 풀린 거예요.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린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꽤 괜찮아요. 괜찮다.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 용기 내시라고. 이만큼 빠진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개미들이 멘탈에 나가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한 겁니다. 너무 심하게 나왔어. 근데 이거 말고 메가MD 있죠? 이거 오늘 상한가는 못 갔는데 이게 뭡니까? 물론 이제 뭐 세무조사 그런 게 있긴 했지만 뭐 세무조사 한다고 망합니까? 아무튼 너무 많이 빼놨어. 이게 메가MD가 여기도 사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옛날에 한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네. 너무 많이 빼놨어요. 너무.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건데 더 빼놨어요. 여기가 3,000원인데요. 여기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대략 3,000원이거든요. 1,8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만큼이 너무 심했죠. 낙폭과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사 하나 딱 솔직히 뭐 저거 올릴만한 것도 아닌데 잡아서 올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거래량이 꽤 많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마주들이 막 떨어졌다가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이런 데서 만약에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또 이러다가 또 한참 또 바닥에서 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면은 아 조만간에 또 한번 치고 올라오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이 뭐예요? 소형주 테마주에서 계속 돈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양자 뭐 암호통신 보안 이쪽으로 또 슬쩍 옆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이 그 안에서 돈다고 이렇게.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오나 이쪽으로는 안 가고 뭐 그쪽에 이제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막 상한가하는 게 있긴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도. 근데 크게 도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돌고 있으니까 대형주나 지수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돈이 자꾸 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도 자꾸 뭔가 매도 사인이 나오고 돈이 막 돌아요. 어제도 뭐 오르비텍 다 팔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르비텍도 어제 다 팔았더니 오늘 10%짜리 급락 나오거든요. 정확히 마이너스 9%인데 다 팔고 나니까 속 시원하잖아요. 네. 다 팔고 어제 많이 팔았다니까요. 오르비텍, 코리아나 그리고 모나미도 좀 팔아드렸고 한 종목 다 다친 것도 있어요. 네. 종목 공개 못하겠고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게 뭐예요? 네. 코이버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에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죠? 시작하자마자 수익 내는데 20분도 안 걸렸어요. 시작 바로 10분 있다 상한가 갔어요. 네. 근데 한 5분 있었나? 5분 있다 풀려버리길래 바로 던져버렸어요. 다 팔으라 했어요. 매도사인 깔끔하게 잘 나가죠. 네. 올라갈 때 안 팔고 상한가 풀렸을 때 다 팔아버렸어요. 시원하게. 대량거래 터질 거 아침부터 미리 얘기해. 대량거래 터질 거라서 판다. 저희 방이 원래 그날 사자마자 전략 매도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다 팔았냐면 뻔하잖아요. 대량거래 터질 게.
양자 컴퓨터 선발주도 아니고 후발주자거든요. 상한가나 나왔고 3일 눌렀다가 신용 들어와서 올리는데 뭐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쳤을 때 가격이 어디냐, 9,230원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자리거든요. 어디에요? 여기. 상한가 들어갔으면 안 팔았죠, 당연히. 들어가서 안 풀렸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가 풀린다, 그럼 대량 거래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더라도 상한가로 이렇게 끝나면 걱정이 없죠. 근데 만약에 상한가로 안 끝나고 윗골이 길게 달린 이런 걸로 끝난다, 그러면 억수로 피곤해져요. 오늘 사서 수익 낸 거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들고 가야 되고 귀찮으니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량 거래가 한 500만 주 이상 더 나왔어요. 원래 나올 건데 더 나왔다고. 왜? 장중에 계속 흔들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팔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다 매도하고 끝냈죠.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렇죠?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종목 중에 또 나가겠죠. 아까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회원가입 하시려고 눌러놓고 입금을 안 해가지고 못하셨다고. 그분 아침에 시작했으면 시작부터 상한가 하는 종목 받았을 텐데 그분이 너무 아깝다니까요. 네. 혹시 제 방송 듣고 계시면 내일 아침에 들어오세요. 또 제2의 코이버라고 또 추천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소형주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대신에 한 종목의 비중 20% 30%씩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10% 그 이하로 하셔도 좋고. 네. 그리고 좀 빨리빨리 돌리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이 개별주 이 테마주 급등 패턴이 과거랑 이제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과거는 5년 전, 10년 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바뀌었고 지난달하고도 달라요. 지난달.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혼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주식을 막 하길래 제가 뜯어 말렸어요. 혼자서 하지 말라고. 근데 혼자서 하시겠대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혼자서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하는 순간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뉴스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종목 토론방 기웃기웃 거려야 되거든요. 왜 급등했는지도 모르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뇌가 썩어요. 하도 이제 안 좋은 걸 많이 봐야 되니까. 그 전에 전문가가 알아서 해줬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시황 잡고 종목 뭐 살지 알아봐야 되고 매수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다시 그 똥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종목 토론방을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해요. 쓰레기통. 종토방이라고 하죠. 거기 쓰레기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또 이제 망한다고. 네. 근데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테마주 올라가는 패턴이 또 싹 바뀝니다. 아주 빠르게. 요즘에 네이버나 이런 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 뉴스에 저기 신문 기사에 나와요. 무슨 테마주가 막 급등한다고.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사 보면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제목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 내가 아까 봤는데 언론에서 생중계를 해줘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오늘은 양자 컴퓨터, 개미들 테마주에 들썩. 그 말은 이렇게 해서 생중계를 해주긴 하는데 이 기사 보고 들어가면 끝났어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코이버 보고 저 끝난 것 같다고. 여기 밑에 보면 종목이 다 써 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안 해줬는데 여기 밑에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아이원 플러스, KCS, 드림 시큐리티, 텔레필드, 우리네 쭈루룩 있죠, 그죠? 이 중에 안 끝난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이거 보고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 터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래 터졌거나 아니면 매물대에 걸려가지고 내려온 종목을 사람들이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주, 테마주의 이제 공략할 때 장점은 재밌고 빠르고 지루하지 않고 수익도 많이 나고 좋은데 눈치가 없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약간의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늦게 사가지고 수익도 못 내보고 수익이 나도 못 챙기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려요. 어디 가서 기법을 배우셨죠? 그거 먹히지도 않겠지만 설령 그게 먹혀도 지난달 거를 배워도 이번 달에 못 써먹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소형주 지금 대형주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소형주하고 개별주 테마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거를 잘 참고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실 거면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40, 50이 넘었지만 나는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도 그냥 서울대가 아니고 수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석으로. 네.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 주식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안 되겠다. 무슨 서울대냐. 고등학생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못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고. 네. 어디로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자신 있으니까. 아, 난 남자 전문가 싫어요. 여자 전문가 필요하시면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난 남자가 좋아요. 저한테 오시고.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지금은 종목도 추천하면 바로 가잖아요. 그죠? 오르비텍도 이거 어디에요? 후쿠 저기 원전 오염수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요즘 추천은 바로바로 갑니다. 여기서. 태양금속 다 팔았죠? 태양금속 마지막 추천한 게 여기에요. 괜찮잖아요, 그죠? 수익이 잘 날 때 들어오세요. 나중에 이제 막 이제 헤맬 때 들어오지 마시고. 헤맬 때도 있어요. 언제 헤매겠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고 상한가 가야 되는데 10%도 못 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호재 같지 않은 호재가 나와도 가고 또 가고 개미들 안 들어와서 돈이 없어서 막 종목 이제 주가 못 올릴 줄 알았더니 신용이 들어와서 올리고 하잖아요, 지금. 네. 이럴 때 들어오셔야죠. 언제? 쉽게 돈 벌 수 있을 때. 맞죠? 네. 자꾸 시간 끌다가 기회비용만 날리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대형주 하지 마시고 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하세요. 뉴스 보고 하시면 늦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아마 또 다른 게 알 겁니다. 내일 뭐가 가겠어요?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걸 조금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낙폭과대 아까 교육 관련주들이 낙폭과대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국 관련주들이 낙폭과대주가 되게 많습니다. 방송국. 그 중에 최근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방송국 관련주들이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 있는 게 많습니다. 낙폭과대 심한 것도 많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역발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도 꽤 있어요. 역발상. 네. 역발상이 뭐겠어요? 이건 퀴즈.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역발상으로 들어가면 더 좋고. 우리나라에 방송국 관련주 상장되어 있는 거 은근히 많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 뒤에 그 김 실장이 방송하시는데 오늘은 뭐 하시나? 잠깐만요. 테마주 되게 잘하시죠? 우리 방 회원인데 우리 방 라이브 회원들이 이쪽 문자반에 회원가입 이중으로 회원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있어요. 20명 넘는다니까. 원래 이제 전문가가 다른 방 저기 자기 회원이 다른 방 가입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이분이 잘하시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하니까. 네. 아무튼 이분 오늘 저기 하신답니다. 테마장세 후발주 공략법 분석하신답니다. 후발주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우린 코이버. 이 방에서는 오늘 뭔가 했겠죠 또. 테마주 잘하시니까 그쵸? 네.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네. 여기 메일 주소요. 네. 메일 주소 여기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써드릴 테니까 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방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거 설명 제가 따로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김 실장님 방송 바로 이어지니까 네. 같이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